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은 그때 비로소 자신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이쁘다 해줘야 기분이 좋지, 나 혼자 거울 보고 아 이쁘다 이쁘다 하면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친구가 나한테 와 너 진짜 키 크네 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키가 좋네 큰 것 같아.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서 자신감으로 보기 힘듭니다. 내가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내 친구들 대부분이 나보다 키 작고 나보다 월급도 작게 받아요. 보니까 나보다 옷도 못 입는 것 같아. 푸줄거나 아저씨들인 거야. 아줌마들이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밥 다 먹고 계산할 때도 내가 카드 긁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얘는 나보다 키 큰데 돈도 많아. 심지어 나보다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자신감이 잘 안 생겨요. 난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진짜로?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명품 신발을 사서 SNS에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신발 매장을 사서 SNS에 자랑을 했어요. 이러면 어때요? 내 자신감은 바로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막 자신감을 억지로 키우려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족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가서 다가가기 힘드신가요? 내가 잘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그냥 친근하게 다가가세요. 부자는 항상 말하죠. 이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건가? 그러면 그런 기분을 안 느끼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저 직장 동료, 그저 친구로 다가가세요. 여기에서 좀 유리한 사람들은 그 부자랑 동갑인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동갑이면 친구잖아요. 한 살 차이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지만 친구는 아니거든요. 전 한 살 차이 나는 게 제일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2살 차이 나면 바로 존댓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자랑 친해지고 싶으면 친해지고 싶은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말했듯이 친근하게 다가가세요.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보여주세요. 부자랑 어울려 보겠다고 내 월급에서 0을 더 붙인다거나 그런 짓을 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해피엔딩은 영화에 더 많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서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을 좀 누려봅시다. 솔직히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100명 중에 100명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냐면, 아, 내가 돈이 한 10억만 있으면 이딴 일 다 때려치우고 평생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편하게 놀다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친근하게 대화하는 방법은 무슨 대화를 해도 웃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이렇지 않을까? 이 정도의 대화는 오고 가야 해요. 대화할 때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볍지 않은 태도로 접근할 때 그때 부자들은 자기의 모든 걸 내주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줍니다. 부자는 절대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열등감을 표출하지 말고 가식적으로 다가가서 친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조차도 자신감이 필요하죠. 왜냐면 내가 알바 면접을 합격해야 되니까. 이것도 경쟁이니까 슬프긴 하다.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할 때는 가식을 떨어야 돼요. 혹시 가식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들리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한 건 어때요? 이건 좋은 건가요? 당연히 솔직한 게 좋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식을 부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 뒷자리에 앉은 애가 쿰척쿰척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시끄럽고 귀 간지럽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손 들고 선생님한테 쌤, 이 새끼 과자 먹어요. 아니면 과자 좀 조용히 처먹어 줄래? 짜증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사이코 새끼지. 대부분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째려보고 말지. 이게 가식이라는 겁니다. 가식을 떨지 않으면 매일 사람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니까 그게 정신병이라는, 감정 낭비하는 시간이 진짜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가식은 내 본 모습을 숨기고 착한 척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든 선해 보이려고 하는 거, 누가 악해 보이려고 뭐 나빠 보이려고 가식을 떨겠어요. 물론 가식이라는 게 티가 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티가 안 나게 가식을 잘 부리면 내 인생은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좀 기회 같은 게 평소보다 많이 찾아옵니다.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회식할 때 부장 옆에 앉아서 술 따라준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한 세상이에요. 실실 웃음이 나오죠. 어린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윗물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가식이랑 거짓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람 엿먹이는 게 아니라 가식 떠는 거니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엄연히 다른 거예요. 거짓말은 급이라는 게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고,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친구가 옷을 샀는데 입고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난 친구를 보자마자 느껴요. 옷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저 돈을 주고 샀지? 라는 생각이 들기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좋아하고 있고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런 친구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야, 옷이 그게 뭐냐? 완전 이상해. 갖다 버려. 야, 완전 별론데? 안 어울려, 인마. 야, 왜 그런 색깔을 사냐? 미역이야? 사이코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무슨 사회 부정자냐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로 아, 이쁘네.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물론 옷가게에서 직원이 옷 팔려고 어머, 손님 너무 이쁘세요. 진짜 잘 어울려요. 모델 같으시네요. 이런 새끼들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옷을 입었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면 옆에서 그냥 조용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쁜 여자 쳐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친구가 지금 옷을 교환이나 환불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친구 기분이 뭐가 되겠어요? 슬프겠죠? 가식은 정말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좀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고 사람들이랑 헤어질 때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일 잘했는데 동료들이랑 헤어질 때 정색하면서 헤어지면 괜히 내 이미지만 이상해지거든요. 아마 동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쟤는 왜 저러나 싶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유종의 미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식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싸바싸바.